오늘의 밀당백 주제, 깊은 바닷속을 지배하는 비밀 무기 잠수함입니다. 와, 잠수함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이게 은밀하게 맞아요. 또 적을 침투해서 공격하는 그런 게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소리는 요 소리만 들리잖아요. 네. 그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되게 쫄깃쫄깃해지죠. 네네네. 대박. 잠수함 저는 타봤습니다. 저도 타봤어요. 하나, 잠수함을 둘, 타봤어요. 셋. 제주도. 난 괌에서 탔는데 형은 제주도예요? 너 부럽다. 거기 해외인데. 저는 디즈니랜드. 아, 디즈니랜드요? 디즈니랜드요? 있어요? 있어요. 아, 거기도 있어요? 그 막 물고기 막 때려 다니는 거 보고 잘 걸리면 그 돌고래도 봐요. 나는 광어도 봤어요. 광어도 왔어요. 네, 우럭이랑. 아, 그래요? 예, 제주도에서. 사실 잠수함을 미래 전략의 핵심이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체계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뭐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뭐 해봤자 바다의 왕자 정도. 네, 뭐 왜냐하면 그때는 쓸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어뢰 말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재래식 잠수함도 발전이 됐고 예. 핵으로 운영되는 잠수함도 나왔고 게다가 그 잠수함들에서 사용되는 무기 체계가 기존의 어뢰 기뢰는 물론 각종 탄도탄, 즉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상에 있는 것들은 다 파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은 처음부터 추적하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엔 작전 시간이 한 달 넘어서 그냥 정말 인원들이 지치기 전까지는 계속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질 일도. 그렇죠. 네. 근데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력화됐다. 그래도 우리 핵 잠수함이 어딘가에 있으면 네. 마지막 보복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 기대는군요. 약간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부터 이게 잠수함이 있었을까라는 최초의 고민을 해봐야 될것 잠수함은 같아요. 최초의 잠수함. 잠수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뭐 몇천 년 전부터 있었지만 네. 미국 독립전쟁 때죠. 1770년대, 80년대 사이에 1970년대. 사진이 데이빗 부시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터틀? 거북이. 네. 예. 한마디로 딱 보면은 사람 하나 들어가가지고 있는 게 딱 고작인 그런 잠수정인데요. 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그때는 거북알 엔진이 정- 없으니까 예. 다 손으로 움직여요. 아, 엔진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고 아, 뭐 오리배처럼 자기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면서요.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잠수함을 만드는 이유가 예. 그때 따지면 똑같아요. 왜냐? 물 위에서 당할 수는 없다. 예. 그럼 우리가 물 속으로 들어가자. 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잠수함을 만든 게. 또 잠수함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에겐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전쟁의 생각이 뭐 듭니다. 키맨 뭐 같은 그러니까 그런 그런 느낌인 거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최초로 이 잠수함이 만들어진 겁니까? 1984년. 984년. 1084년. 아시안 게임 2년 전이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냥 아는 체 한번 하고 싶어서. 예. 보통 큰 거를 만들기 전에 작은 거 먼저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톤급의 돌고래급 잠수정을 그 당시에 만듭니다. 200톤급이면 말씀 것처럼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이게 그래. 지금 이제 앞으로는 3,000톤급이 주력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00톤이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규모죠. 뭐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얘기. 스튜디오보다 조금 길 거예요. 아마. 여기보다? 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수정 자체가 전시돼 있는 곳이 예, 있어요. 심지어 서울암 공원 가서 보시면 아 요래서 잠수정이라고 이야기했나 보다라고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체 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잠깐만요. 그 잠수정과 잠수함 크기의 차이인 겁니까? 아니면 크기의 차이죠. 그러니까 배럴 무게를 보통 배수량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보통은 300톤보다 아래면은 정. 네, 300톤보다 위면은 함. 그러니까 크면은 함, 작으면 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수함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이번 코너 밀리토리 썰전 밀전의 토크 주제 잠수함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 사실 이 잠수함은 이름과 색깔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해군에 있는 잠수함 이름 아는 거 있습니까? 잠수함 장보고함. 장보고함은 뭐 많이 들어. 그렇죠.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 네.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은 장보고 같은 경우는 네. 뭐 장보고, 최무선, 이순신 등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바다에서 활약한 그 장수들의 이름을 주로 붙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1800톤 잠수함, 손원일함. 이 손원일함부터는 뭐 손원일, 정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네. 해군 장군들 이름을 주로 붙였죠. 네. 손원일급도 3번함부터는 네.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유관순 등 항일 독립운동을 주로 했던 애국회사들 이름을 주로 붙였고요.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이게 또 3,000톤급 잠수함을 2018년부터 도입했는데 이것도 도선 안창호, 신채호함 등 네. 역시나 이제 독립운동에 공헌한 분들 아니면은 광복 후에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분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붙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이름을 네. 짓는 거에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법칙 같은 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잠수함의 색깔도 이게 또 은밀하게 침투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안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색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잠수함이 회색, 검정색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녹색을 쓰는 국가도 있습니다. 녹색이요? 예. 녹색은 녹색을 왜 쓰지? 뭐 너무 눈에 그러니까 보통 잘 친하죠? 아래쪽은 빨간색이고 위쪽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런 잠수함들인데 운영하는 국가들은 이란, 북한, 이스라엘 꽤 정도예요. 있네요. 예, 근데 그 국가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예. 대부분 그 잠수함들이 연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즉, 이 해조류들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녹색이 좀 이 위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고 반대로 핵잠수함이나 대형 잠수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심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 검은색이 많아요.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속기도 하고. 그 물의 깊이에 따라서 얘 활동량에 따라서 색이 좀 색이 다르다고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남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막 다닌단 말이야. 근데 자기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아, 그것도 참 방법이 있는데 그래요? 제일 이 잠수함 같은 경우 관성항법을 씁니다. 출발한 위치의 좌표는 우리가 아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각도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시간을 갔는지 계산을 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건데 문제는 네. 이 관성항법은 늘 오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주기적으로 올라와서 예. GPS로 오차를 확인하고 그러고 내려가는 조금 늦었지만 정말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요? 예. 뭐, 들었냐? 지금 뉴스를 제가 보니까 요즘 들어서 왜 핵잠수함, 많죠. 정말 말 많이 그대로 나오죠. 핵잠수함 보유나 뭐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나라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다들 핵잠수함을 보유하려고 이렇게 난리인 거예요? 핵잠수함은 잠수함의 어떤 궁극적 완성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원티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왠지 디젤이라 그러면은 아니 좀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갖고 그리고 핵잠수함이라고 하니까는 좀 고급 기술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핵잠수함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죠. 사실 디젤 잠수함은 정확하게는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가는 돌리는. 디젤 전기 추진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히 네. 말하면 예.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은 어떻게 보면 증기선이에요. 원자로로 물을 데워가지고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가는. 원자력 잠수함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운항이 가능. 몇십 년도 운항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게 아마 미 해군 규정에 한 달인가까지는 잠수함 안 와야 되는데 이유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버텨서. 그럼 그렇죠. 그럼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한 달도 말이 한 달이지. 네. 한 달 뒤에 이 잠수함이 어디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닉성을 자랑하는 거죠. 네. 게다가 원자력 추진이 되면 힘이 좋으니까 배를 그만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은 네. 정말 꿈의 잠수함이다 네. 라고 하고 있고 웬만한 나라들은 다 갖고 싶어 하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어요. 핵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시끄럽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소음이 있다. 핵이요? 많다. 근데 네. 난 더 조용할 것 같은데 난. 근데 그건 옛날 핵잠수함은 그 특성상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현대 핵잠수함 같은 경우엔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아요. 뭐 실예로 소음이 그렇게 크고 못 쓸 물건이면 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게 핵잠수함에 목을 메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결국은 핵이죠. 원자력 기술이라는 게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거기에 정치 외교적으로 그걸 만들어도 괜찮은 국가적 지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꼽는 핵잠수함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핵 연료에 있습니다. 핵 연료요? 핵 연료의 수명은 보통 10년이라고 봐요. 네. 10년 있다가 연료를 다시 갈아야 됩니다. 교체해줘야죠. 네, 갈던지 아니면 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폐기되는 핵 물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아. 네, 그 관련 시설도 있어야 되고 관련의 원천 기술도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손에 불덩이 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불덩이를 유지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 니네가 있으면 우리한테 허락 막고 해. 네. 우리는 뜨거운 걸 잘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우리나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네.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다. 예,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충분한 지원이 오면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왕이면 다 있고 있는 싶죠. 게 낫지. 근데 비용적인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게 더 쉽지 않아. 이거는 제가 환희가 돈이 많습니다. 네, 제가 살게요. 핵잠수함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우리 주변 국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이 북한이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지금 있는 잠수함을 찾는 기술도 뭐 보통 아주 크게 보면은 해상 초계기가 있고 위성이 있고 뭐 수상함에서 잠수함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술을 총동원해도 핵 잠수함을 완벽하게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게 같은 핵 추진 잠수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아야 되고 더 빨아야 되고 잡으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우리가 그 핵 추진 잠수함을 제대로 미행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뭐 한 달이 맥시멈 쫓아다닐 수 있는 시간. 디젤은 또 기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태 기자님은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예, 조금 더 편을 드십니까? 시청자분들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얄미워. 얄미워. 뭘 그래. 얄미워. 일부러 내가 했는데 태 기자 얘기 안 하네. 내가 먼저 달아야지. 태 기자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 또 궁금한 게 자망을 그렇게 하면 이게 몇 주 나가는 적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럼 잠수함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뭐 하면서 지냅니까? 일단 첫 번째 핸드폰이 안 됐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당연히 못하죠. 못 하잖아요. 통신 자체가 아예 안 그러니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옛날엔 정말 영화 필름도 갖고 놓고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비디오가 있기 전에 영상 그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져가요. 그 다음에 커다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헬스 시설을 넣어요. 자전거 뭐 이런 거, 운동. 우리 3,000톤급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생겼대요. 드디어 네, 생겼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전에 3,000톤급 말고 뭐 1,000몇백 톤급 그런 잠수함에 함장으로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재미난 게 많아요. 왜? 함장님은 그래도 자기 공간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작은 방이 있어요. 승조원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자기는 몰래 스타퍼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있죠. 예. 많이 뛰지 못하니까 그거를 몇 개를 싣고 가서 자기 이렇게 밟았는데 작전을 나갔다가 한 달 정도 돼서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3개 가지고 나갔는데 3개가 다 부서졌다. 이제 그거 물 밖에 나오면 그거 안 쓰거든요. 안 쓰지. 안 쓰지. 그건데 그리고 공기는 어떻게 잠수함을 타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좀 달래줘야 될 텐데 맛있는 걸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좋은 잠수함 포인트예요. 식단. 잠수함 식단 어떨까요? 실제로 잠수함이 부식비가 굉장히 높아요. 아, 잠수함이. 그렇죠. 해야지. 잠수함 스테이크. 잠수함 스테이크요? 유명한 잠수함 스테이크. 야, 근데 먹을 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뭘 잠수함이 비행기 같습니다. 먹는 거는 정말 최고예요. 해야 되는구나. 맞아.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이렇게 아니면 못 풀어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해상함도 그렇죠. 특히 잠수함은 네. 날마다 메뉴가 무조건 달라야 돼요. 왜요? 왜냐? 그래야지 그걸 보고 아 오늘은 무슨 요일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잠수함에서 절대 못하는 요리가 있어요. 뭡니까? 직화구이. 불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잠수함에는
불이 직접 나오는 조리기구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전열 전기? 전기죠. 무조건 전기를 쪄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기로 굽든 뭐 전자레인지를 돌리든 전기를 이용하는 수단밖에 없는 거죠. 아니 잠수함 내부 생활을 공개한 영상이 있대요. 원래는 비공개였다고 그러는데 와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아유, 그래도 좀 크고 널찍한 배네요. 우리 해군 잠수함.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저게 물 속에 있는 네. 거겠죠? 바다 속이겠지? 예. 그래도 많이 넓어졌네요. 많이 넓어진 아, 거야. 이게 많이 넓어진 겁니까? 침대는 저 복도가 저렇게 좁아. 어쩔 수가 없지 뭐. 저거는 지나다니면 부딪히네. 그러게. 아니 진짜 이렇게 돌면 뭐 다 잡히겠어 뭐가 다 그러니까. 그죠? 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잠수함 승조원 이분들을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지원이에요. 지원? 하지만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지원을 하면 먼저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해요. 특히 신체적으로 네. 또 정신적으로 네. 이 배에 계속 탈 수 있냐. 정신적인 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6개월 정도를 또 훈련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도 또 걸러내고. 6개월이나 훈련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잠수함에 탈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조원들은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6개월 정도 받게 돼요?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일단 배 잠수함을 조작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소방 훈련이 또 특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나면 안 되는 그렇죠. 난리 나지. 44초 안에 이 소방복을 입고 그다음에 그 좁은 잠수함 통로 안에서 뭐 소방호스 풀어가지고 불 끄고 뭐 작업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소방원리. 그렇죠. 진퇴양난이야. 앞에 물이 나가면 물이야. 맞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그걸 빨리 꺼야지. 아무리 발전되고 최신 군함 혹은 뭐 원자력으로 이 동력이 되는 그런 군함이나 잠수함이라고 해도 모든 것은 제한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도 제한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기도 제한되고 음식도 제한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대원들을 뽑아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만듭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엘리트들을 잠수함 부대로 먼저 보내요. 왜냐면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잠수함 승조원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타고 태어나고 그리고 부대에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잠수함에서 또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결국은 소리죠. 소리. 소리죠, 소리. 소리. 어떤 형태로 훈련이든 뭐든 작전이 들어갔다. 그땐 진짜 화장실도 마음대로. 오. 왜 화장실? 방음이나 이런 게 돼 있어도 상관 안. 화장실도 정말 조심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조용히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말하는 건 괜찮습니까? 못하죠. 말도 좀 조용히 해야 진짜 돼. 거의 뭐 약간 과정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나게 해야 된다. 뭐 그 레벨.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물속에서는 소리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의 음향 탐지에 걸린다.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 자체도 잠수함 안에서 음탐관이 네. 상대 선박이나 잠수함의 음향 정보를 듣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뱃속에서 자꾸 소리 내봐요.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죠. 더군다나 또 요즘은 얼마나 또 음향 장비가 또 좋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소리 하나까지 다 잡히는 거겠죠. 해저에 수중 청음기가 쫙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뭐 어떤 구역을 침투를 하는 그런 순간이다. 그러면은 절대 정숙을 유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럼 바로 아, 심지어 난 이거 사실입니까? 잠수함 엔진 소리가 보안이라는 거. 아 그럼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녹음을 딴대. 엔진 소리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랑 나랑 차이지 뭘. 나는 이거 전문가란 얘기야. 지금 무슨 엔진 소리가 보안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엔진 소리뿐이 아니고 물 가르는 소리가 네.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나죠. 그 소리 정보도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따려고 엄청나게 수집을 해놓는 이게 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한환 소리라는 거야. 그걸 갖다 녹음을 해갖고 입혀놔. 그럼 너가 만약에 쑥 하고 잠수함이 지나가면 너 소리를 얘가 이걸 듣고 나서 저거 한국의 김한환이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거 안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나 뭐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대잠 전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거를 컴퓨터로 처리해가지고 들으면 이게 무슨 배구나라는 걸 파악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피아식별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 음탄관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소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무슨 급입니다. 이건 어뢰입니다. 이건 무슨 급입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요새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AI로 돌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벌써 무슨 급 이게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더 전쟁 때 유리합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뭐 소음 중에서 뭐 절대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소리 있죠. 그건 뭡니까? 그게 울프콜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울프콜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몰랐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액티브 핑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쏘아서 그 소리가 반사해서 되돌아오는 걸 파악해서 적잠수함이나 그 배가 어딘지 파악하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소리가 당연히 그 맞는 쪽에서 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소리를 들었다. 어이쿠. 이거 잘못하면 난 죽을 수도 있다. 걸렸다. 그렇죠. 한마디로 전투기에서 레이더 경보음 듣는. 그렇죠. 딱 그 기분인 거죠. 왜 근데 울프콜이야? 늑대 소리 같나? 이런 소리입니까? 울프 같네 진짜. 너무 무섭다. 약간 진짜 느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승조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일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마치 새벽 2시에 술을 먹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오빠? 라고 문자 온 소리 같다. 카톡? 울프콜보다 무서운 와이프콜. 대리기사님을 먼저 보내고 와이프가 핸들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이제 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일어나 한마디에 이런. 일어났어. 그래야지. 이렇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단번에 깼어요. 아내의 울프콜.
자, 밀리터리 마니아들 열광할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할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핫플레이스, 핫피플, 핫클립 등 요즘 핫하고 화제가 된 인물이나 장소 등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고 만나는 시간. 바로 밀리터리 핫 코너 시간입니다. 에어소프트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뭐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볼 수 있죠. 해보셨어요? 써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그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데 가서 써본 적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 이 원 없이 총을 쏴볼 수 있다는 이곳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무서워. 왜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멋있으셔, 멋있으셔. 나오셨다. 아이고. 누가 봐도 밀떡이다. 에헤이. 오. 사람 뭐야 또? 뭐야? 정말 멋있는 사람들, 자기가 살면서 가장 젊은 날, 가장 건강할 때 나라를 지킨다는 목적에 대해서 항상 감사히 그리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액전연구소 찰리마이크 대표 박승용입니다. 특수작전연구소. 여기를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드론이나 이게 위성을 띄워놓고 보면 북한의 어떤 TBM 발사 시설을 15분의 1로 축소한 그런 모형입니다. 대충 그냥 게임이 아닌데? 에어소프트 게임관의 군용 전술 차량이나 저게 왜 저기 있어? 저거 다 불법 아닙니까? 미군에서 불용되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사가지고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실제 모형으로 제작된 적 탄도미사일의 리얼하고 다이나믹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군 전용 방탈출 막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전혀 이렇게 아니었어요. MT 가서 즐기는 그래, 맞아요. 이렇게 그 레벨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니에요.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서바이벌이 아니네요, 진짜. 아주 진지하게 지금 진행. 네. 이 장소는 특히 각 과제별로 나눠져 있고요. 이 레인지 전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모의 교전을 한다거나 이제 정신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하신 곳은 바로 이 블루동입니다. 이쪽 환비를 기준으로 외곽으로 해서 이 레드팀이 내려온 이 컨테이너 선상에서의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대만에서는 뭐 국민들한테 이 에어소프트 게임을 장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인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야간에도 저휘도 조명, 즉 우리 미세한 조명들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건 직접 훈련도 하시는 거고 훈련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저는 01년도에 3438기로 행도 생활을 시작했고 03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 특이하게 2005년 말부터 전역한 2023년 2월 28일까지 18년간 특전사에서 지휘관, 교관 그리고 참모 업무를 이렇게 수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전사 특수전학교의 이제 03군번 3총사입니다. 다 특전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특징 그리고 저는 공중 침투 장비를 입고 있고 이제 김용성 이사님은 이 해상 침투 장비 그리고 권재원 이사님은 그 산악 극복 장비를 착용해서 하늘, 땅, 바다, 사막, 눈 어디서든 임무 수행한다 해서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맨 앞에 보이시는 찰리 마이크라는 말 저희 셋이서 이 센터를 만들 때 정말 많이 고민한 말입니다. C가 의미하는 것은 컨티뉴 그리고 M이 의미하는 것은 미션 즉 계속 임무 수행하겠음이라는 뜻으로 비록 봄은 예비역이고 퇴역이지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임무는 계속된다 이 기치로 사업 열심히 하자 해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제도. 자, 여러분 오늘 하향시 침투 기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을 경계해 주시는 거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을 경계해 줍니다. 즉, 내가 경계 잘못하면 나 때문에 내 전후, 반대쪽 전후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부터 스피드. 마지막부터 오케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대학교 군사학과,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대상으로는 응급처치, 기초소인술, 기초장애물 극복, 총기 조작 안전술 요 4가지를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고 종합숙달로 모의교전을 합니다. 참 운이 좋아서 이제 우방국 특수작전 부대나 현역 부대에서도 기회를 주셔서 학회 활동이라든지 야전부대 재능기구 이런 것들로 했었고 작년에 이제 특수전 발전 세미나 때 가서 발표한 것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마음의 고향에서 이제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부름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교육 사업이 나름 연구소라는 명칭과 맞게 가장 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랜드 유저들한테 이제 의견을 받아보니까 VD-MVD 공투 모델하고 피팅할 수 있는 힌지 부분을 호환할 수 있게 해서 요거를 이제 그 대체할 수 있게 양안으로 대체할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좀 이렇게 의견을 주시거나 아이디어 제공하실 게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쪽에다가도 일단 이런 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케이블로 그거는 진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샘플 한번 제작을 해주시면 네네. 그 제안서가 완성이 되면은 군에 업체 제안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산업체 협력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장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장비가 왜 필요한가? 군인들한테 어떤 상황에 쓰여야 되는가? 그렇다면 얼만큼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아마 그분들이 연구 개발하신 것을 보다 더 쉽게 군에 제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 레포츠 사업으로서 에어소프트 게임 그리고 K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영화 배우분들한테 어떤 뭐 전술, 전투기술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출간에 군사자문을 해드린다거나 몇 번 이런 제작사에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주연급 배우의 전술행동 전투기술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지도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현역 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양의 후예 사격신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안전통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서대영 상사 역할을 했던 진구 씨랑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름대로 뭐 소소하게 뭐 특수작전부대의 훈련장이라든지 주둔지 뭐 발진기지 이런 곳으로 묘사가 돼서 촬영장 지원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개봉하는 뭐 시즌3에도 이제 자문도 일부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 활동이 뭐 방산업체에 기여를 하던 K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문화사업에 기여를 하던 뭐가 됐건 간에 제가 비록 소령으로 전역했지만 군 발전에 저희 센터의 활동이 선기능으로서 이제 좋은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군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특전사 꼭 선택해서 그 길을 걸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가이. 와, 브라보. 밀당백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밀당력이 점점 상승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네, 개편된 다음에는 좀 더 밀리터리를 판단,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를 더 잘 긁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춤을 못 춰서 뭐 그립나요? 제가 그래서 예약 하나 해놨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여기서 안 하고 거기 가서 하려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당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